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잘 지내시죠? 더워요. 네. 그래도 에어컨이 있잖아요. 선풍기도 있고. 더위를 한번 잘 견뎌봅시다. 근데 이제 더위보다도 지금 더 고통스러운 건 오늘 지수가 갑자기 폭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장이 과연 무너지겠느냐? 무너질 수도 있고, 안 무너질 수도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 부분도 좀 살펴봐야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놓치면 안 되는 종목들, 흔들리면 안 되는 종목들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빨리 잘라버려야 되는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살펴볼 거예요. 자, 좋아요? 구독이 먼저인가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 낯간지러운 얘기들 저도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를 했더니 실제로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좋아요 수가 한 진짜 거의 2배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난번 시청 때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수 차트 먼저 보시면은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던 국내 주식시장이 이번에 사실상 삼성전자가 지수가 올랐어서 그래 주가가 오르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려 주었었지 실질적으로는 안 좋았단 말이에요. 하락 종목 수가 계속 많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좋았다 그렇게 보기는 한 달 동안 7월 동안은 아니죠.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오히려 7월 한 달 동안 시장은 조금 부진했다고 보는 게 차라리 맞을 것 같아요. 뭐 일부 우량주들 중에서 순환매도 많이 돌고 그런 거는 있었죠. 그렇지만은 우리 코스피 이제 뭐 중형주 또 보시면은 7월 내내 이렇게 중형주가 많이 망가졌네요. 코스피 중형주가요. 그쵸? 어, 마이너스 4.17%예요. 소형주도 보시면은 소형주는 진짜 최근에 급격하게 떨어졌잖아요. 지수가 2650에서 2400까지 떨어진 거예요. 지수가 10%가 소형주는 그냥 코스피 소형주는 그냥 폭락했단 말이죠. 이번에.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7월 달 개인 투자자들은 손해를 많이 봤다. 코스피 지수하고 괴리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미 뭐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을 좀 많이 거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오늘 이렇게 뭐 떨어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미국 시장에서도 기술주들 좀 어제 밀리는 양상이고,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들, 특히 한국 대주주 양도세, 어떻게 10억이 대주주입니까? 넌센스죠, 진짜. 음,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번에 세제 개편안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생각해 보자고요. 소비 쿠폰을 뿌렸습니다. 정부에서. 소비 쿠폰은 15만 원짜리예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세 문제가 시장에서 올라오면서 1,500만 원을 까먹었어요. 다 세금과 관련된 문제죠. 온 국민한테 15만 원씩 뿌리면 세수를 어디선가 걷어야지 되는데 이게 50억 기준하고 10억 기준하고 차이가 당연히 많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 과연 이게 맞느냐의 문제들. 왜 이걸 해야지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냐하면 큰 자금들은 단기성으로 돌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장의 안정판 역할을 해주는 게 큰 자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종목당이니까 쪼개서 들어가야지 돼요. 다른 종목들도 이 종목 저 종목 그러면은 이 정책 때문에 시장이 단기성, 투기성으로 더 짙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래 들고 있지 못하잖아. 덩치가 커버리면은 양도세 내야지 되는데 그러면은
수익 더 나기 전에 팔아버려야지. 시장이 되냐는 거죠. 이거는 좀 처음에 누구 발상에서 나온 걸까요? 주식 양도세 10억, 처음에 5억부터 나왔죠. 진짜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뇌를 한번 뜯어서 파악을 해보고 싶어요. 도대체 자본시장에 꽂힌 주식시장에서, 그리고 그 주식시장의 안정판 역할로 자금을 받쳐주는 고마운 자금인데 그거를 왜 두들기냐는 거죠.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도 그런 자금들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이거는 좀 진보구 보수구를 떠나서 정신머리가 있다면 한번 챙기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한국의 산업 특성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주식시장 저평가,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되어 있는 거 고질병이잖아요. 왜 한국이 나스닥처럼 왜 못 가야지 되는데요. 아무튼 뭐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나온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주식시장에 불만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 뭐 수수료야 그렇다, 뭐 거래세야 그렇다 치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저기 뭐야 배당 분리가세 해줘봤자 개인 투자자들한테 도움되는 거 1이라도 있어요? 예? 있니요? 일도 개인 투자자들한테 배당 그거 분리가세 해줘봤자 도움도 안 돼요 별. 아무튼간에 뭐 저는 아예 뭐 사실상 윤석열 정부 때 50억으로 올렸잖아요. 완화를 했던 건데 그것도 폐지하는 게 맞아요. 그건 좀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대주주를, 아니, 진짜 대주주는 지분으로 하자고, 지분으로. 응? 아, 말은 또 못 바꿀 거예요. 용어는 또 못 바꿀 거고. 아무튼, 뭐, 불만이 큽니다. 뭐, 어쨌거나.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건 윤석열 정부 때 11월 달, 23년 11월 한 초순 때부터 얘기가 돌았죠. 그쵸? 50억으로 올린다는 얘기가 돌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이 되었느냐? 그러면은 그 1년 동안의 기간을 봤을 때 시장이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었겠지만은 그 요인 때문에 주식 시장이 뭐 더 오르고 떨어졌냐? 사실상 그런 건 또 없어요. 별로 그런 건 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봐요. 만약에 이번에 이 세제 개편안 영향이 되어서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추가적으로 하락하더라도 그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부분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뭐 종목들 보면서 특히 하이닉스 많이 얘기를 드리는데 SK 하이닉스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낮은 평가를 보이고 있죠. 이번에 또 주가가 떨어지면서 자 내년 기준으로 EPS가 46,000원, 뭐 올해 대략 뭐 45,000원이라고 놓고 보고요. 6배 정도 PER이에요. 그러면 지금 6배는 되나? 계산기 요즘 떨어져서 계산기 다시, 오늘 시세가 떨어져서 계산기 다시 두들겨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쵸? 계산기가 이렇게 크게 나온다고? 계산기가 왜 이렇게 커져 있는 거야? 25만 8천원에서 4만 5천원, 5.7배 나오네. 이게 말이, 저는 이해 못 하겠거든요.
사실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 나온 것도 전혀 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음, 지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버리고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더 밀리면은 추가 매수를 하면 추가 매수를 했지. 이게 우리가 월요일 날 지수가요, 어떤 요인에 의해서 뭔가의 호재성 요인이나 긍정적 해석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뭐 기대감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낙폭을 이렇게 회복하지 못한다면, 조금 더 이런 식으로 회복해 주지 못한다면 어, 좀 밀릴 수 있어요. 3천선 한번 깰 수도 있습니다. 8월 뭐 한 중순 이전까지, 초중 선까지요. 근데 이제 뭐 그것도 최악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뭐 그런 이후에 추세 하락으로 간다? 그럴 가능성은 좀 많이 낮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버릴 종목들은 버리고 가는 게 맞고, 오히려 기회를 틈타서 더 살 종목들은 더 사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그래도 테슬라 수주, 파운드리 수주가 있어서 약간 안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뭐 오늘도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삼성전자도 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뭐 이후에 조정을 받고 추후에 삼성전자도 추세 반전이 있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조정을 받고 뭐 이번에 조정받고 또 삼성전자가 흐름이 좀 뒤바뀔 가능성은 존재해요. 삼성전자 볼까요? 올해 뭐 성장을 못하니까 영업이익 감소를 하죠. 내년 실적은 뭐 몰라요.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내년에 실적이 어떻게 될지. 뭐 내년에 실적 이렇게 나온다고?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파운드리 쪽에서 터지기 시작하면은, 지금 지나치게 주요 기업들이 TSMC 의존도가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깨고 싶어도 못 깨는 이유들이 있겠죠. 대안이 없으니까. 근데 대안이 생기면 업체들은 그래요. 어떤 업체들이나 다 항상 복수를 둬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유리한 구도로 못 끌고 가니까. 복수를 두고 있어야지만 유리한 구도로 끈단 말이에요. 뭐 다 마찬가지죠. 어떤 업체들인지 들도.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좀 모자라더라도 일정 부분 삼성전자한테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씩 하나씩 느는 거가, 그게 또 늘어나는 거가 무시 못하죠. 그러면은 지금 좀 조금만 그쪽으로 더 노력을 하면은 어느 정도 TSMC 쪽 거를 뺏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뭐 실질적으로 그게 실적으로 터져 나오는 거는 아니라도. 그래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가 조정 이후에 좀 추세적인 상승 쪽으로 흐름을 가져갈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예상을 좀 해봐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계단이 아주 뭐 가파르게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된 쪽들,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뿐만 아니고 이번에 반도체 종목들이 흐름이 나오다가 오늘 문제 때문에 깨졌어요. 반도체, 한미 반도체도 이제 어제 좀 올랐었고, ISC 이런 종목들도 뭐 어제 흐름이 좀 있었었고요. 일단 오늘은 뭐 도로 다 떨어졌는데, 한미 반도체도 어제 많이 올랐다가 오늘 떨어졌고, 근데 흐름이 이쪽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도체 쪽, 특히 뭐 하이닉스 대표적이고 이쪽은 들고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뭐 반도체 얘기를 하면 우리가 2차 전지 얘기를 또 안 꺼낼 수가 없죠.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LG에너지솔루션, 뭐 삼성 SDI도 최근에 흐름이 있었었고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뭐 코스닥 시장에서도 그래도 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2차전지 쪽들이 조금 흐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그동안 2차전지 물려있던 투자자들이 팔고 나올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봐야지 2차전지 쪽이 새롭게 도약을 하는 시세다?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PER 한번 보시면 이렇게 높은 PER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성장성 때문에 이렇게 높은 PER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뭐 내년에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주가 수준으로 PER 60배예요. 그거는 상당한 성장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그런 PER이었는데, 자, HBM하고 비교해 보자고요. 지금 당장 우리 2차 전지하고 HBM하고 뭐가 더 성장성이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2차 전지보다는 당연히 당장은 성장성이 HBM이죠. 근데 하이닉스하고 PER을 비교해 보자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몇 배가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아마 장기적으로 주가는 정반대예요. 하이닉스는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고요.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2차 전지주들은 더 빠질 거예요. 더 흘러내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단기 모멘텀 때문에 올랐지만 주가 싸냐? 전혀 싸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것의 동기가 될 만큼의 성장성을 갖고 있느냐? 우리 한 가지 예로 NC소프트 한번 볼까요? NC소프트 주가가 왜 이렇게 장기적으로 떨어졌냐? 계속 쭉 떨어졌잖아요. 100만 원 이후에 지금 19만 원인데 그럼 100만 원은 어떻게 받았었느냐? 이거는 우리 이제 모바일 게임 같은 성장성들, 그 다음에 뭐 코로나도 있었겠고요. 그런 거에 성장성이 묻어 있으니까 이렇게 올랐던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 결국에는 PER 몇 배까지 내려오나요? 내년 실적 기준 15배? 결국에 2차 전지도 더 이상의 성장성, 아니, 매출이 줄거나 회사가 뭐 적자가 난다거나 그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기존의 전기차가 저변이 뭐 다 전기차로 바뀔 거다. 70%는 다 전기차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의 성장성은 지금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사도 2차 전지 쪽은 정리하고 가는 게 맞겠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선이랑 또 방산 어떻게 할지 볼 텐데 많이 올랐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너무 많이 올랐죠. 보시는 것처럼. 자, 근데 많이 올랐는데 비싸냐? 주가가 비싸냐? 자, 보자고요. EPS가 한 뭐 내년 보면은 4만 원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 4만 원이라고 쳤을 때 지금 주가 수준 93만 9천 원. 23배예요. 제가 계속 드리는 얘기들 추세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20배 전후한 PER이면은 40배는 충분히 넘어간다는 거죠. 왜 오르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냐? 성장성, 산업의 성장성, 한국에 특화된 산업의 성장성, 다른 나라들이 갖지 못하는 성장성이죠. 다른 국가들에서 섹터로 따졌을 때. 섹터로 따졌을 때 다른 국가들은 방산 쪽에서 이런 성장성이 안 나와요. 이미 성장을 했으니까. 근데 한국은 지금 엄청난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방산 쪽이. 유상증자도 성공을 했는데 또 유상증자 성공을 했다는 거는
유리하게 투자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긴 거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조정을 보인다면 적극 매수를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방산 쪽은요. 오늘 조정을 일제히 보였지만 상관없다. 매수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자, 다음 조선 쪽인데요. 조선 쪽은 한미 협정 관련돼서 어느 정도 예상이 있었었고,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직접적인 종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전략을 좀 짜보면은 재료가 터져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좀 눌릴 수 있다고 봐요. 뭐 지수가 안정을 찾으면서 조정을 보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먹거리라고 봐요. 그럼 조선주들에 대해서는 좀 한번 뭐 끊는 것도 좋겠지만 한번 쉬었다가 갈 수는 있으니까 이벤트가 좀 소멸되는 감은 있어서 그렇지만은 그 끊고 갔다고 해서 매도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뭐 몇 개월 눌렸다가 갈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벤트가 나왔으면은 뭐 한 2, 3개월 눌릴 수도 있고요. 시세 조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다시 갈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수혜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융주들 볼 수 있겠는데 뭐 좀 이미 금융주들이 조정을 보여서 근데 쉽게 다시 회복은 못할 거고 차지는 못할 거고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루할 것 같아요. 금융주들은 당장의 모멘텀이 크지 않아서 그러면 그 지루한 동안에는 다른 거 하는 게 맞겠죠. 그쵸? 지루한 동안에는 다른 거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테마주들도 웬만한 테마들은 일단 정리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뭐가 부상을 해서 올라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테마주들 중에서는 남북경협은 뭐 당장 내일 떨어지던 모레 떨어지던 조정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이거는 좀 장기성 있게 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남북 경협 문제가 현재 정부에서 장기적인 숙제지 단기적인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은 현재 정권 동안은 계속해서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시기에 쭉 쳤다가 슬금슬금 내려오고 또 쭉 쳤다가 슬금슬금 내려오고 테마지만 중장기성 투자가 가능하겠다. 그래서 다른 좀 잡스러운 테마들은 좀 정리를 하더라도 오히려 남북경협주들은 들고 가는 게 중장기적 시각에서는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오늘 이렇게 시황이 좋지 않아가지고 날씨도 더운데 날씨도 더우니까는 시장도 화끈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워요. 자, 아무튼 뭐 불확실한 거는 그래도 다 지나갔으니까요. 시장이 좀 수급이 어느 정도 지금 급한 수급들이 정리가 되면서 8월 초에는 안정을 찾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어느 정도 전략 짜드린 그런 흐름대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뭐 휴가 가시는 분들은 휴가지에서도 몸 다치지 않게 잘 휴가 보내시고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